새로운 노트북을 열게요.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웬만하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뭐냐면 파이게임을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 만들기를 할 거예요. 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 많아요. 되게 코드는 최대한 간단하게 이제 할 거고요. 중간중간 이게 막힐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아마 기본이 잘 안 잡혀 있어서 이제 좀 막힐 수도 있고요. 기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런 것들 좀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외에 또 추가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게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세히 안 할 거예요. 완성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코드가 그만큼 간단해질 거니까. 자,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그겁니다. 전체적인 구성. 게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살짝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흥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필요한 내용이라서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맨 처음에 뭘 할 거냐면 저희가 캐릭터 하나를 만들 거예요. 만들 거라기보다는 뭐 게임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겁니다. 구글에서. 그래서 이 캐릭터가 화면에 떠 있다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이제 동작을 취하는 그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 거예요. 이게 게임이죠. 말 그대로 게임은 이미지 기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통 만약에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화면이 자, 여기에 뭐 이렇게 캐릭터가 있다 해볼게요. 캐릭터 지금 캐릭터는 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캐릭터는 중앙에 하나, 그 다음 얘는 이쪽, 얘는 이쪽에 있다 해볼게요. 이렇게 얘가 뭐 타임 0, 타임 1, 타임 2 이런 식으로 있다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지금 구별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얘는 시간을 0초, 1초, 2초 라고 했을 때 얘네는 그냥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일 뿐이겠죠. 그쵸? 자, 이미지가 움직이는 걸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게임을 만들 거죠. 이제 시간을 제가 0, 1, 2 이 순서대로 하면은 이게 움직이는 효과가 있겠죠.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요.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비디오는 애초에 정지된 이미지를 시간순으로 놓는 걸 의미합니다. 저번에 이게 아까 말했듯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보통 그렇게 해요. 지금 이 순간들을 카메라나 뭐 일시정지를 하면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겠죠. 정지를 한다면 그거는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 듯한 모션이 취해지면은 그거는 동영상이 되고요. 게임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단순히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은 그건 단순한 비디오일 뿐이에요. 동영상이죠. 근데 게임은 뭐냐면 그런 거죠. 얘를 조금 더 늘리고 싶은데, 자, 뒤에 분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좀 늘릴게요. 게임은 그런 거죠. 방향키가 있잖아요. 우리 키보드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게임은 조작을 해야 됩니다. 조작. 우리가 만약에 이쪽 방향키를 누르면 왼쪽 맞죠? 왼쪽? 제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화면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 그쵸? 그리고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건 동영상이랑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특정 키를 눌렀을 때만 동작을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특정 키마다 지정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된 양식대로 이미지가 움직일 거고 그걸 또 순차적으로 보여주면 그거는 게임이 됩니다. 동영상은 그냥 재생일 뿐이에요. 게임은 내가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게임 만드는 코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어떤 특정한 동작을 했을 때만 이미지 또는 투사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일단은 코드 구조를 한번 볼게요. 1번 이대로 할 거예요. 저희 표기화를 먼저 시켜줄 겁니다. 얘는 변수 선언이죠. 이렇게 큰 틀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속도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게임 화면 설정을 할 거예요. 게임을 실행하는데 어떤 건 뭐 창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가지로 고정을 할 겁니다. 왜냐? 간단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정은 보통 뭐 그런 거죠. 크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게임 내부에서의 설정. 얘는 변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 4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는 얘는 조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나눠볼게요. 일단은 그런 거죠. FPS는 프레임 per second. FPS 설정. 프레임 per second 맞죠? 세컨드. 네. 자, FPS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얘가 초당 이미지 업데이트 횟수입니다. 만약에 게임을 돌리는데 FPS가 10이다 그러면 1초에 10번 이미지가 바뀌는 거고요. 뭐 초당 FPS가 100이다 하면 초당 이미지가 100번 바뀌는 거. 뭐 간단하죠? 1초에 몇 번 이미지가 바뀌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FPS가 60이다 그러면 1초당 이미지가 60번 바뀌는 거예요. 대신에 FPS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FPS가 높은 게임을 돌리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양 높은 게임을 하려면 뭐 램을 높이겠다, 메모리를 증가시키겠다 하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많이 업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연산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2번 입력 장치의 감지 라는 것은 곧 이런 거겠죠.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거 어떤 입력이 발생했는지 방금 했던 거죠. 이런 거 이거 방향키나 뭐 스페이스바 눌렸다 이런 거 어떤 입력이 들어왔는지 그거를 감지를 해서 내 코드에서 뭔가 이런 감지가 들어왔다 하면 어떤 행동을 해라. 뭐 P를 누르면 멈춰라. ESC를 누르면 게임을 종료해라. 방향키를 누르면 캐릭터를 이동시켜라. 뭐 이런 겁니다. 입력이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키였다면 그 작업을 해주는 정도로 코드를 마무리할 건데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가 T를 눌렀어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t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 3. 입력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해줄 겁니다. 자, 이건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 뭐 입력 시간에 따른 변화를 프로그램은 감지를 해야 됩니다. 감지하는 거죠. 이렇게. 이건 또 나중에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4. 마지막으로 전사 작업. 얘는 그리기입니다. 그리기. 마지막에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2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캐릭터를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겼어요.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렇게. 프로그램도 알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알겠어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위치에서 있던 걸 옮긴 거로 다시 우리 화면에 그려줘야 됩니다. 그런 전사 작업. 뭐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우리 뭐 테트리스 있잖아요. 테트리스 여기 있던 게 뭐 여기로 이렇게 떨어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쌓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근데 쌓이는 거랑 자 얘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랑 다릅니다. 얘는 하나를 더 그려야 돼요. 이렇게 빈 창에다가 이 내용을 복붙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왼쪽은 프로그램이 따로 알고 있는 거. 창이 2개여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업데이트입니다. 얘가 그리고 난 뒤에 한번 깜빡이고 우리 눈에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 5번째 종료겠죠. 크게 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일단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여기 이 중에서 어려운 거라고 하면은 아마 이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설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뭐 얘네들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긴 한데 이런 거나 뭐 설정하는 거나 이런 거나 근데 여기서도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뭐 감지 같은 것도 파이썬에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건 어렵지 않은데 이거랑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쉬운 거 먼저 전체적인 틀을 먼저 짜놓고 세부 사항을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다들 다시 주피터로 오셔서 이제 파이게임을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게임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ip install 맞죠? 파이게임 하시고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얘가 알아서 다운을 받아요.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데이터를 긁어옵니다. 다 된 건가? 된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import pygame. 자 방금 한 거는 설치를 한 거고요. 이거는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하면은 이렇게 나오시면은 잘 나오신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 해보실게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은 설치가 잘 되신 거고요. 파이게임 뭐 사용법 같은 거나 기타 같은 거는 여기 들어가셔서
원문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눌러보시면 뭐 이렇게 있고, 여기서 위에 덕스라고 있죠. 여기 가보시면은 한국어 튜토리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보고 따라 하시면 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되셨으면 일단은 설치가 잘 된 거고요. 파이게임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 메모장이 있던 거 있죠? 얘를 복사해서 일단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순서대로 할 거기 때문에. 자,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거를 주석 처리하고 실제로 여기에다 적어주기만 하면 끝나죠. 좀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4-1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낫겠네요. 4-5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못하신 분 있으시면은 나중에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고, 일단은 초기화 먼저 한번 해볼게요. 초기화 먼저 보면 파이게임 인잇 간단하죠? 끝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파이게임이 알아서 초기화를 합니다. 파이게임 안에 init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게임에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안 건드려줘도 돼요. 얘가 알아서 일할 거기 때문에. 초기화는 벌써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게임하면 설정을 해볼 건데, 사이즈 라고 하고, 저는 400에 900 정도로 할 거예요. 이거는 사이즈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 스타일대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일단 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파이게임 display a1 display set mode. 그래서 여기 파이게임 안에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보통 400에 900 이렇게 넣어주는데, 우리는 사이즈라는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얘를 저는 스크린에다 담을 겁니다. 스크린. 그러면 얘가 이 스크린한테 리턴 하겠죠. 스크린은 또 밑에서 쓸 겁니다. 얘는 크기예요. 크기를 알아서 갖다 써라 그런 겁니다. 나는 데이터를 넘겨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또 그림창 설정은 또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제목도 한번 해볼까요? 타이틀 파이 게임 EX 정도로 할게요. 여러분 이것도 타이틀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이름 쓰셔도 되고, 무슨 게임 이렇게. 뭐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하고, 여기다 제목 여기다 합시다. 제목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또 파이게임한테 일을 시킬 거예요. 이름 파이게임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되고. 자, 이제 모드가 아니라 여기서는 set caption 이라고 합니다. set caption.
이라고 해서 타이틀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 디스플레이는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걸 뜻합니다. 창의 크기랑 뭐 제목 이게 옵션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 내부 설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클럭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pygame.time.clock 일단 이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시간을 다루는 건데 시간을 잘 다뤄야 됩니다. 게임을 잘 만들려면은 이렇게 일단 만드시고요. 얘는 시계예요. 말 그대로 시간을 다루는 변수죠. 얘를 이용해서 나중에 프레임 퍼 세크를 할 겁니다. FPS 설정인 거죠. 시간 관련에 있어서는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용 범위가 되게 커요. 엄청 넓기 때문에 원하면 뭐 이거 이용해서 다른 기능도 넣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단은 클럭 변수에 이런 걸 미리 넣어 놓겠습니다. 그냥 시계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여기다 세부 사항을 집어 넣게 되면은 설정 부분이 꽤 길어져요. 지금은 이제 초기 설정을 위해서만 쓸게요. 얘가 별거 아닌 애가 아닐 거예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꽤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메인 이벤트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모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걸 쓸 건데 while true 이렇게 아마 거의 다 모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while true를 통해서 얘는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무한반복이잖아. 무한반복 말 그대로 얘는 무한반복 중에 사용자가 뭐 이런 키를 눌렀다 하면은 뭐 이렇게 이런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 뭐 이런 키를 눌렀다 하면 또 이렇게 이런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 뭐 이런 키를 눌렀다 하시면 또 이런 변화가 있을 거고요. 무한 반복 중에 계속 도는 중에 얘가 뭐 종료 버튼을 누른다 하면은 종료시키면 됩니다. 이때 끝내면 되겠죠.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반복문이 계속 실행이 되면서 그 다음 그런 거죠. 반복문이 계속 실행이 되면서 얘는 좀 지울게요. 쓸데없는 거 좀 지우겠습니다. 변수 이런 것도 좀 지우고 크기 그 다음 초기화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초기화 게임하는 설정 이제 내부 설정 FPS 설정 감지 딱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보시면 while문을 돌면서 사용자의 입력 장치를 감지해서 시간은 다른 변화를 캐치를 해서 그리고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것까지 이 안에서 다들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당연히 무한 반복이면 안 끝나니까 어쨌든 탈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비상 탈출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시스템 exit는 0 변수죠. 죄송해요. 이거 점이 아니라 언더바. 대충 이름만 봐도 감이 오시죠? exit 변수를 만들어서 이런 조건을 줘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 더 붙여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게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돌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얘가 while문을 탈출해야 한다면 얘가 이 외에 다른 수가 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0에서 1이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종료 버튼을 누르면 이 시스템 exit 변수가 다른 값이 되면은 더 이상 이게 참이 아니니까 반복문을 빠져나가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아니면 뭐 애초에 브레이크를 넣어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반복문을 탈출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이런 방식을 한번 써볼게요. while문 조건을 이렇게 반복 조건을 이렇게 달고요. 0일 동안은 얘가 영원히 실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런 거죠. 지금 콜론 하나 나왔으니까 지레쓰기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FPS 설정은 콜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들여쓰기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다 이 무한 반복문 안에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 FPS를 다루는 거는 뭐 시계 만드는 거에서 알아서 하게 냅둘 겁니다. 우리 클락 변수 만들었죠? 점 팁 60.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얘는 60 FPS가 되는 겁니다. FPS를 60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얘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제 1초에 60번 while문을 반복하겠다. 그러니까 60번이 1초마다 반복하겠다. 1초에 60번 while문 반복. 뭐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FPS를 1로 하면은 1초에 한 번. 이거 꽤 느립니다. 1초에 한 번 while문이 반복을 하니까 체감상 꽤 느릴 거예요. 이게 뚝뚝 끊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적당히 60 정도로 할 거고요. 이것도 중간중간 테스트를 하면서 바꿀 겁니다. 자, 그 다음 FPS 설정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장치 감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이게임 event get. 이게 뭐냐? 바로 키보드 또는 마우스의 동작을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한 동작을 get해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입력장치에 들어온 결과를 받아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죠.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스페이스바랑 이 방향키 왼쪽 있죠? 이거를 동시에 같이 눌러요. 그러면 게임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또 뭐 투사체를 발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동시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기능이 굉장히 많은 게임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마우스 설정을 기본으로 하면은 마우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견착을 해서 쏠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것도 누르고 이것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보면 두 가지 능력이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움직이면서 쏜다던가. 왜 저희 보통 WASD로 많이 움직이죠. 키보드로 누르면서도 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동시에 입력을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동시에 누를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번에 한 가지만 보통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get은 아마 리스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한 가지면은 변수면 되는데 여러 가지니까 리스트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경우의 수로 나눌 거예요. 지금은 간단한 게임이라 많이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포문을 통해서 이벤트 in 파이게임 그래서 get해서 가져오고, 만약에 A랑 D랑 동시에 눌렀다면 어디로 가야 되죠? A도 D도 이벤트잖아요.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리스트로서 처리가 될 거고, 안쪽에 하나하나 안쪽에서 이제 변화를 줄 겁니다. 리스트에 담긴 녀석들의 순서대로. 그거를 폼을 통해 받아서 확인 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끄는 거.
끄는 거죠. 종료도 이 이벤트 할 때 시킬 겁니다. 자, 만약에 이벤트 타입이 타입 game.quit quit. 그러니까 이벤트 타입이 만약에 이 파일 게임 안에 있는 이거다. 얘 다 시키는 겁니다. 얘가 종료 버튼이에요. 종료 버튼.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얘가 포문이잖아요. 그리고 get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러면 여기서 이벤트.get 해가지고 포문을 통해서 얘가 리스트로서 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와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돌면서 또 두 번째 와서 실행하겠죠. 근데 이 실행하는 도중에서 만약에 이 if문이 참이다. 그러면 이벤트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종료시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그냥 얘를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런 감지가 들어오면은 이게 시스템 엑시트를 1로 만들어준다. 그럼 이게 더 이상 참이 아니라서 다시 올라가면은 얘가 종료가 되겠죠. 당장은 안 됩니다. 이 while문이 실행이 되고 반복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얘를 자, 보시면 이걸 조금 봤을 때 자, 그런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위로 못 올라가면은 얘가 만족을 해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사실 얘를 브레이크를 놓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식은 1이면 만약에 밑에 코드가 더 있어요. 그것까지 다 보고 올라가면 탈출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하면은 그 즉시 반복문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특성에 맞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이런 방식을 쓸 거고요. 나머지 이동 같은 거는 뭐 이동이나 투사트 발사는 이제 뭐 거기서 기능을 만질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세히. 그럴 때는. 자, 그리고 이 종료라는 버튼도 사실 마우스 클릭이 감지가 돼야 돼요. 지금은 입력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시간, 입력 이런 거 다루고 있지 않죠. 그냥 종료할래 딱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부터는 다 비워져 있죠. 그리는 것도 사실 얘한테 맡길 겁니다. 배경화면을 그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배경화면은 이 위에 사이즈 이거 한 거 있죠. 이거를 바탕으로 할 겁니다. 여기서 가져온 스크린 이거 있죠. 이걸 기반으로 한 스크린 변수를 이용을 해서 스크린 점 어쩌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정해놨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거 스크린 변수기 때문에 전사 작업도 사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점 필 뭐 컬러 화면을 채우다 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색깔이 들어갈 건데 색깔. 자, 이 색깔은 이제 앞에서 조금 정의를 해줄게요. 내부 설정에서 여기서 컬러는 0,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 혹시 아시나요? RGB 0부터 255까지가 있습니다. 255가 최대값이고요. 255로 다 하면은 얘는 하얀색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구글에 가시면은 컬러 피커 라고 있습니다. 컬러 피커 에서 검은색은 보이시죠? RGB에서 0.0.0 이렇게 되고요. 뭐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런 색으로 해볼게요. 사실 뭐 000으로 안 해도 되고 이런 색깔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나중에 배경 하면은 이런 색이 되겠죠. 000 하면 다시 까만색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고 마지막에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업데이트는 파이게임 디스플레이 풀리 이렇게 하면은 이전에 그려놨던 거를 화면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끝나겠다가 아니라 화면에 보여주겠다까지 해야 되는데 이 플립을 안 쓰면 화면에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얘가 변화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메인 이벤트는 뭐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고 그다음 종료 있죠? 종료는 파이게임 quit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함수예요. 여기서 이거는 얘랑 조금 다릅니다. 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상태. 얘는 진짜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함수고 메서드 그런 차이 있죠. 얘는 함수 메서드. 지금 뭐 별거 한 게 없는데 지금 코드가 줄이 안 나와 있네요. 코드 줄 몇 줄이 되는 거지? 아무튼 꽤 되죠? 별거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이제 더 길어질 겁니다. 여기서 자,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다 쓰셨으면 이제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뭐가 잘못 썼나 근데 디스플레이 셋 모드 사이즈 DLS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자, 다시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 마크 있죠? 얘는 파이게임 캐릭터고요. 이름은 우리가 설정해준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400 x 900은 여기가 400이라는 거고 여기가 900이라는 거겠죠. 이렇게. 바로 세로. 색깔은 제가 이런 걸로 해놨는데 얘는 조금 그냥 다시 저는 검은색으로 할게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껐다가 지금 끄는 것도 안 되죠. 입력 장치 감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아무튼 종료를 하고 창닫기. 어떻게 끄지? 끌 때는 그냥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검은색으로 됐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다음 다시 끄고. 자, 창닫기. 자, 그리고 런을 해보면
자, 지금 이게 1초에 60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번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거죠. 60번은 어딨지? 이 안에서 그래서 설정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근데 대체 이게 진짜 확인 어떻게 하죠? 지금 그냥 검은색으로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60번 깜빡깜빡 거리는 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60번 깜빡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색깔을 60분의 1초마다 바꿔주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화면을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블랙이랑 화이트로. 블랙, 화이트. 와일이 아니죠, 죄송해요. 화이트. 이렇게. 컬러는 일단 잠깐 빼고 저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블랙, 화이트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나오면 정말 화면이 60분의 1초마다 화면을 변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K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입력 여기서 K1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에 넣어놓으면은 K는 처음엔 0이었다가 이제 while문에 진입을 하면서 1씩 증가를 하겠죠. 한 번 돌 때마다 얘가 1씩 증가를 할 테니까 그러면 60분의 1초마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그리는 작업을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는 작업을 변화 여기다 하는 게 맞겠죠. if 만약에 K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컬러를 블랙으로 하고 그게 아니면은 컬러를 화이트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K가 홀스면 화이트, 짝수면 블랙. 맞죠? 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K 값에 따라서 블랙, 화이트가 정해지겠죠, 이 컬러가. 이런 식으로. 그 값은 이제 위에다 이렇게 설정해놨고요. 그 다음 필 안에서 이게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컨트롤 엔터를 정지시키고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볼게요. 클릭. 지운 게 자꾸. 얘를 이렇게 해야 되나? 작업 관리만 들어가서 주피터 노트북을 제가 꺼버렸네요. 다시 주피터 노트북에서 키고 자, 다시 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닫고 자, 런 해보면 컬러 컬러
컬러가 없다고 하지? 컬러를 우리가 설정을 해줬죠. 컬러 K요. 화이트. 죄송해요. 이거죠.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정신사납죠? 이렇게. 자, 지금 잠깐 좀 정신사납게 해서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거 계속 지금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이렇게 K 값이 이제 달라짐에 따라서 블랙, 화이트가 이런 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정신사나우니까 멈출게요. 네, 멈추고.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났죠? 정말 변하고 있는 게 맞았어요. 이게. 자, 제가 이거를 한 2번 정도를 하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럼 얘는 0.5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반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거는 정말 기본적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설정. 1초에 몇 번 돌릴 건지 색을 채웠죠.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듯이 이 색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채우셔도 됩니다. 자, 웬만하면은 이거를 제가 올려드리긴 할 건데 직접 따라서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